고혈압 치료 식이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전문 닥터케이입니다. 자, 지난번에 당뇨 식단을 시리즈로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댓글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당뇨뿐 아니고 다른 질환에는 좋은 식단이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 환자에서 최고의 식단이자 고혈압이 아니더라도 모든 질병에 있어서 정말 좋은 식단이 한 가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DASH 식단입니다. DASH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이 DASH인데요. 고혈압 치료 식이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DASH가 어떤 것이고 식단을 어떻게 짜야 할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살펴볼게요. 이 DASH는 간단히 얘기하면 과일, 채소, 전곡물, 저지방 낙농식품들을 풍부하게 먹으면서 고기, 생선, 가금류, 견과류 및 콩류를 포함하는 식단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설탕이 포함된 식품이나 음료, 붉은색 고기, 지방은 소량으로 섭취하는 식이요법입니다. 자, 이 식이요법은 고혈압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유수의 대학들과 함께 오랜 기간 연구해서 임상시험까지 다 거쳐서 개발된 식단이에요. 다양한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고혈압뿐 아니라 당뇨나 심장병 같은 각종 질환의 예방에 다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우측에 보시는 내용은 2010년 과체중과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 평상시 식이요법을 그냥 하거나 아니면 DASH 식단을 지키거나 이 그룹 사이의 혈당 강화의 차이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약 4개월간 144명의 성인 남녀 과체중 고혈압 환자를 3그룹으로 나누어서 임상실험을 진행했어요. 첫 번째 그룹은 평상시 식이요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두 번째 그룹은 DASH를 철저히 지키고, 세 번째 그룹은 DASH에다가 운동요법까지 함께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 번째 그룹은 이유는 모르겠으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약간의 혈압 감소가 있었어요. 수축기 혈압이 3.4, 이완기 혈압이 3.8 정도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 DASH 그룹은 높은 혈압이 11.2, 낮은 혈압이 7.5까지 감소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 DASH에다가 운동까지 한 그룹은 어땠을까요? 높은 혈압, 수축기 혈압이 16.1, 그리고 낮은 혈압, 이완기 혈압이 9.94가 감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룹의 평균 체중이 8.7kg가 감소됐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DASH 식단과 함께 저염식을 같이 지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이 무려 20이나 감소하게 됩니다. 자, 엄청나죠? DASH 식단의 특별한 점이 또 한 가지 있어요. DASH 식단을 철저하게 지키면 체중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라도 최소한 혈압만큼은 떨어지게 됩니다. 즉 DASH 식단을 꾸준히 지키면 살이 빠지던 안 빠지던 간에 혈압만큼은 확실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채식 식단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혈압이 2배 이상 떨어지게 되고, 더군다나 채식 식단의 몇 가지 단점들을 보완해주는 식단이 바로 이 DASH 식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의 식단이 바로 이 DASH 식단이에요. 자, 그럼 이 DASH 식단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자세한 가이드라인에 앞서서 전반적인 전체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DASH 식단의 핵심은 나트륨을 줄이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무기질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면 정제되어 있는 탄수화물은 줄이고 통곡류를 많이 섭취해야 하고 좋은 지방을 골라 먹어야 하고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소랑 과일을 많이 먹고 견과류는 꾸준히 섭취하고 평상시 소금 섭취를 항상 줄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들으면은 오히려 답답하죠. 뻔한 얘기 아니냐.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제안하는 DASH 식단의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한국보건복지부에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DASH 식단의 가이드라인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에게 맞는 기초대사량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 양을 알아야 DASH 가이드라인에 맞게 음식량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초대사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측에 보이시는 당뇨 식단 일부 영상에서 3분 3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이 부분을 확인하신 후에 영상을 마저 보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의 기초 대사량을 알았으면 이제 가이드라인을 볼게요.
여기서 추가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가이드라인은 1일 섭취 권장량이 2000kcal일 경우입니다. 즉, 내 기초 대사량이 2000kcal보다 적거나 많다면 섭취량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800kcal가 권장량이다 하면 이 식단에서 곱하기 0.8배로 줄여서 섭취해 주셔야 하고, 내 권장량이 2400kcal이다 하면은 1.2를 곱해서 섭취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 왼쪽은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오른쪽은 한국인의 식단에 맞게 변형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우측에 있는 합계 부분이에요. 서빙수를 보셨을 때 주 몇 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1일 기준 섭취 권장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곡물류를 놓고 봤을 때 한국보건복지부를 기준으로 빵은 6쪽에서 8쪽, 밥은 3공기에서 4공기, 삶은 국수는 3그릇에서 4그릇을 하루 동안 나누어서 드시는 겁니다. 주의하실 거는 하루 동안 뭐 빵이랑 국수랑 식사를 다 드셔라 이게 아니고, 3끼로 나누었을 때 기준으로 따지면 밥 공기 기준으로는 1.5그릇, 빵 같은 경우는 2쪽에서 3쪽, 국수 1그릇 이렇게 한 끼에 나누어서 식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내가 밥만 먹겠다, 밥으로 곡물류를 다 채우겠다 하면 하루에 3공기에서 4공기 사이가 맞다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 하나는 곡물류 같은 경우에는 가공되지 않은 통곡물을 기준입니다. 밥은 현미밥, 빵은 통밀빵, 국수는 메밀국수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2000kcal를 기준이기 때문에 양이 좀 많죠.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양이 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볼 때 꼭 내 기초 대사량을 계산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줄이거나 늘려주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를 보시다 보면 중간중간 주 4회에서 5회, 주 5회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것은 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양이에요. 주 5회 이상 서빙인 당류는 일주일에 설탕을 5큰술 이하로 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가이드라인은 한국인 기준으로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가이드라인하고 혼용해서 유동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에는 이제 곡물류, 채소류, 과일류, 유제품, 어육류, 견과류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섭취해 주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 지방류와 당류는 좀 줄여주시는 것이 이 표의 포인트죠. 그리고 다시 표만 보면 한 끼에 얼마나 섭취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좀 막연하게 써있죠, 다시 표가.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식단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런데 이 기준은 2000kcal가 하루 권장량이신 분들 기준이에요. 만약에 내가 아까 계산한 나의 기초 대사량이 2000kcal보다 적거나 많으면 양을 조절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섭취 권장량이 1600kcal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식단에서 곱하기 0.8배를 하셔야 하고, 내 섭취 권장량이 2400kcal다 이런 분들은 식단에서 곱하기 1.2배를 해줘야 돼요. 자, 이제 구체적인 예시 드릴게요. 8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곡물류 선택할게요. 곡물류는 통밀빵, 현미밥, 메밀국수 3가지 중에서 통밀빵이라면 2조각, 밥이라면 1공기, 국수라면 1공기, 이 셋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소류입니다. 채소류 중에서는 익히지 않은 생채소라면 1컵 반 정도, 익힌 채소라면 반 컵에서 1컵 사이, 2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시고, 세 번째, 과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죠. 사과라면 요만한 야구공 크기 좀 작은 사과 하나, 아니면 과일 주스라면 1컵 조금 안 되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제품 골라야겠죠. 유제품이라면 우유나 요거트 중에서 반컵과 1컵 사이, 반컵은 조금 넘는데 1컵은 살짝 안 되게, 이 정도로 우유랑 요거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어육류입니다. 어육류는 한 끼에 익힌 고기라면 60g 이하, 60g 이하면은 제 손바닥 보이시죠? 본인의 손바닥, 이 손바닥에서 이 정도 두께의 이 정도 크기, 이 손바닥의 크기가 100g 정도 돼요. 그러면은 60g이면은 요만큼이겠죠. 한 60%, 한 반 조금 넘게, 내 손바닥의 반 조금 넘게 두께 그 정도 해서 그 정도의 고기. 생선이라면 작은 생선 2토막, 계란이라면 2개 이하, 이렇게 고기, 생선, 계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랑 좀 달라요. 앞서 말씀드린 거는 한 끼 기준이에요. 한 끼.
그런데 견과류는 서빙 단위 자체가 달라요. 추천이 이제 다쉬 식단 보면 일주일 단위예요. 즉 표에 나와 있는 합계의 양을 일주일 동안 나눠서 먹는 거죠. 그럼 사실 이걸 어떻게 일주일 동안 나눠 먹겠어요? 뭐 콩 같은 거를 밥에 넣어 먹는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일주일 동안 뭐 2컵에서 2컵 반을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컵 단위가 일반적인 종이컵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 종이컵이 200g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컵 반이면 500g 정도 되겠죠. 그럼 500g을 7일 동안 나눠 먹으면 하루에 대략 70g 정도 드시면 돼요. 자, 콩 70g 얼만큼이지 힘들어요. 사실 이제 뭐 저울이 있으면 매번 계량을 해서 먹겠는데 또 콩을 뭐 어떻게 뭐 또 그렇게 매번 또 계량을 해서 먹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종이컵으로 일주일 동안 내가 사용해야 되는 콩 이거를 2컵에서 2컵 반 정도를 아예 그냥 따로 담아 놓는 거죠. 그렇게 담아 놓고 이거를 밥에 넣어 먹든가 삶아 먹든가 이렇게 나눠 먹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콩이 아니라 호두나 견과류 같은 걸 먹겠다. 호두나 견과류는 1컵 반이에요. 일주일에 1컵 반. 자, 그럼 일주일 동안 1컵 반이면 일주일 동안 300g 정도 되는 건데 하루에 한 30g에서 40g 정도 먹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30-40g 정도일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루 견과 파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한 20에서 25g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조금 드시고 그 다음에 콩 조금 몇 알 더 드시고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아몬드나 땅콩으로 따졌을 때는 알수가 한 20알 정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둘 다 왕창 다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7번째, 지방류입니다. 지방류라 하면 내가 지방을 꼭 챙겨서 먹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야채를 조리할 때 이럴 때 지방이 들어가죠. 따로 뭐 큰 술로 한 스푼 이렇게 챙겨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끼 식사를 요리할 때 들어가는 양이 마가린이나 식용유, 참기름이라면 작은 술로 한 스푼, 마요네즈로 따지자면 큰 술로 한 스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둘 중에 한 가지만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뭐 내가 오늘은 기름을 안 쓰고 요리했다 이러면 사실 뭐 굳이 딱 챙겨 드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그리고 8번째 당류인데, 이 당류도 지방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로 꼭 챙겨 먹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음식할 때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당류도 좀 특이하게 견과류처럼 주 단위입니다. 서빙이 주 단위예요. 일주일 기준.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요리하는 내내 설탕은 5스푼만 들어가야 돼요. 5큰술만. 설탕이나 잼 뭐 둘 다 들어가면 안 되고 둘 중에서 한 가지만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내가 설탕을 5큰술을 총 계산해서 뭐 내가 오늘 하루에 0.3큰술 썼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기 너무 힘들죠.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견과류처럼 내가 작은 통에다가 설탕을 5큰술 덜어 놓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사용해야 되는 양, 요리할 때 내가 이만큼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죠. 그러면 이게 어떤 때는 조금 들어가고 어떤 때는 안 들어가고 어떤 때는 많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뭐 남으면 더 좋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8가지 성분 다 고르셨죠? 이 8가지 성분들이 다 골고루 매 끼니, 물론 매 식사에 뭐 설탕이나 지방이 조금 빠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견과류, 어육류, 탄수화물, 당류 이런 것들이 다 규칙적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다쉬 식단의 핵심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다쉬는 사실 이제 연구를 많이 해서 너무나 증명이 많이 된 식단이기 때문에 실천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다시 표를 보면 막연하게 짝이 없죠. 뭐 너무 뭉뚱그려서 써있고 뭐 큰술, 스푼, 서빙 뭐 이런 식으로 써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식단의 포인트는 이걸 다 먹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한 가지씩, 매 식품군으로 한 가지씩 골라 먹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자, 건강을 위한 식단 조절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에 바꾸기는 더군다나 쉽지가 않고 바꿔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쉬 식단은 사실 심한 저열량 식단이나 이런 다른 식단들, 여타 식단들과는 다르게 우리 몸의 건강을 저절로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식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쉬 식단을 잘 보시고 내가 고혈압 환자가 아니더라도 이 써있는 거를 하나하나라도 실천을 해보세요. 한 개씩이라도 바꿔가다 보면 내 몸이 어느새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기 써있는 다쉬 8가지를 싹 다 지키고 있는 거죠. 효과에 대한 부분은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게 검증되어 있는 최고의 식단입니다. 고혈압뿐 아니라 각종 성인병,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비만 이런 질환이 없더라도 꼭 이 다쉬 식단을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하루하루 다르게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몸이 가벼워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쉬 식단, 제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한 번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건강을 챙겨봐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점의 닥터 K였습니다.